안녕하세요. 연세헬스원 원장 김상민입니다. 이번 주 시간에는요, 이제 6월도 되고 하니까 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외래 진료를 보다 보니까 그 비만약 처방 받으려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고 비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비만 치료 그리고 전반적인 비만에 대한 개요를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비만 치료는 크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집에서도 자가에서도 흔하게 하실 수 있는 식이요법과 운동 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약물요법, 그 다음에 HPL이나 걸그룹 주사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주사 요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벤키시로 대표되는 고주파 요법,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아이리코 울트라 같은 저주파 치료요법, 기타 부가적인 요법들이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다이어트를 할 때, 비만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하고 운동이죠. 근데 사실 운동은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한 두어 시간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달리기 같은 거 많이 하셔도 칼로리 소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과 식이요법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운동보다는 식이가 더 중요합니다. 살을 빼는데. 그럼 운동은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무산소 운동을 해줘서 근력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 그 자기가 원하는 체중을 이루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데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보면 식이요법 중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식이요법 중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많이 유행한데, 이건 딱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트라이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24시간 간헐적 단식요법이나 16시간 간헐적 단식요법 뭐 이런 게 있는데, 간헐적 단식요법이란 그 기본 개념은 공복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 공복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들고 IGF-1 같은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혈당이나 혈압 같은 그 비만 대사장애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IGF-1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에 손상된 세포를 치료해주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24시간 간헐적 단식요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침, 점심을 거르고 저녁만 제한된 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16시간 간헐적 단식요법은 이거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측치 못한 뭐 술자리가 있기도 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변형된 간헐적 단식요법을 제안해 드리는데,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점심 3을 먹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서 3을 먹는다면 하루에 1.5 이하로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을 안 드셨다 하면은 드시고 점심을 0.5를 먹었다, 그럼 저녁은 한 1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1.5가 되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아침을 0.5를 먹었다, 점심을 안 드셨다, 그럼 저녁은 1만 먹어서 1.5 이하로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한 2에 해당하는 양을 먹었다, 그럼 그 다음날은 1만 먹어서 그럼 3이 되는데 이틀로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1.5가 되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1.5 이하로 식사량을 줄이면 식사량도 줄게 되고 공복 시간도 많이 가져가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간헐적 단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헐적 단식요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많은데요. 우리가 밤새 우리 몸에 들어간 영양분들이 우리 몸이 세포 재생하는 데 많이 쓰여서 아침에는 저혈당 상태가 거의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을 거르게 되면은 저혈당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 직장인들 만성 피로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아침에 집중력이나 뭐 학습 능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저혈당 상태가 되면 되게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방법을 좀 피해 주시고, 아까 그게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트라이 해보면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약물요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약물요법은 우리가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식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요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펜터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펜터민. 그 성분명은 펜터민이고 그 제약회사마다 생산되는 상품명은 프리민, 디에타민, 뭐 여러 가지 페스틴 등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 약들이 생긴 모양이 대개는 나비 모양이나 눈사람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그림을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이 약물들은 공통적으로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서 항진시켜서 음식물 생각이 안 나도록 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과 얘가 항진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이 약물들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심박동수가 빨라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요. 손발이 저릴 수도 있고요.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입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 약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너무 강해서 약을 드실 수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들이 쪼개기 쉽게 생겼어요. 나비 모양이나 눈사람 모양이기 때문에 쪼개서 반절만 먹고 반절은 그 다음에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레벨이 달라서 똑같은 한약을 하나를 드려도 약하다고 하는 분이 있고 너무 강하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를 처방해 드리는데 보통 2주를 처방해 드리는데 자가에서 본인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면 다음에 2주 뒤에 오시면 저희가 그에 맞게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 펜터민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펜디메트라즈라는 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링 이런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은 아까 말한 펜터민보다는 효과는 좀 덜하지만 부작용이 좀 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펜디메트라진부터 한번 트라이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 되면서부터 슈시미아라는 약물이 많이 처방이 되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펜터민이라는 약하고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이 합쳐진 약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토피라메이트는 근데 이전에 편두통이나 간질에 많이 쓰이던 약이거든요. 어떻게 이 약이 비만 환자들한테도 치료제로 쓰일 수 있게 되었냐면은 간질 환자들이나 편두통 환자들의 뇌파를 보면 그때 발생되는 뇌 신호가 우리가 그 폭식을 하는 환자들에서 발견되는 뇌 신호랑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피라메이트를 주면은 그 폭식을 하는 환자들에서의 그 식이 조절 능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이 비만에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약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펜터민 단독으로 줬을 때보다도 펜터민의 약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피라메이트 약물의 양도 다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펜터민 단독으로 처방했을 때보다는 부작용도 훨씬 덜하고 아까 펜터민 같은 경우는 대개 3개월 이내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물은 조금 더 오래 사용해도 안전하게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주사요법이 하나가 있었죠. 아마 카페 같은 걸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싹센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먹는 약은 아니고 주사요법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뭐 발이라든지 복부에 본인이 주사를 하는 건데 이게 본인이 주사를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걱정하시고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좀 해봤는데 그렇게 아프질 않아요. 복부 같은 경우는 그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맞을만 합니다. 이거는 GLP-1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리라글루티딘인데요. 이 GLP-1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분비돼서 이제 그만 많이 먹었으니 그만 먹어도 돼 이런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거를 밖에서 유전자 재조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식욕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싹센다는 재밌는 게 이 제품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원래 당뇨가 있는 그 비만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었는데 이게 그 비만 살이 빠지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당뇨 치료제보다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서 비교적 안정하고 오래 써도 되고요.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부작용으로는 이제 뭐 많이 알려진 부작용인데 메스꺼움이나 설사, 변비, 뭐 알러지, 두근거림,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아주 동물 실험에서 드물게 갑상선 수질암이 발견되었는데 인간에서는 발견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갑상선 수질암의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처방받을 때 의료진한테 잘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오셔서
많이 하시는 시술들이 있죠. HPL 같은 거, 걸그룹 같은 주사, 다양한 윤곽 주사도 있고, 체형 주사도 있고, 조각 주사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병원에서 지방분해 주사 큰 틀을 정해서 그 들어가는 성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양도 다양하게 해서 그 이름을 붙인 건데요. 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우선 이제 HPL이나 걸그룹 주사 같은 거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되게 걸그룹 주사 같은 경우는 팔이나 복부, 허벅지 부위에 따라 들어가는 양은 다르지만 대개 한 1리터 정도의 약물을 저장성 용액을 인체에 주입하는데요. 주입하는 방법은 끝이 무딘 캐뉼라로 넣을 수도 있고 주사기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장성 용액이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저장성 용액이라는 건 농도가 작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포 안에 들어있는 체액보다 이 약물이 농도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배운 거를 되돌이켜 보면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두 용액이 어떤 반투명 막에 의해서 나눠져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장성 용액을 인체에 주입해 놓으면 그 용매가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지방세포가 한계가 있잖아요. 커질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커지면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지방세포가 터지죠. 분해가 된다는 거고, 또 이 약물을 넣을 때 저장성 용액만 넣는 게 아니고 지방 분해를 도와줄 수 있는 각 병원만의 특이한 성분들을 같이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물질들이 지방세포막을 불안정화시켜서 터뜨리기도 하고, 또 이 터진 물질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pH 밸런싱을 맞춘다든지 염증을 최소화시킨다든지 해서 같이 부수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저 치료요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레이저, 고주파 장비인 벤키시와 그 다음에 그 아이리포 울트라라고 저주파 장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벤키시, 우리가 그 고주파 장비는 비만 치료에서 많이 이용됐었는데요. 이 벤키시란 장비는 그 비접촉식 고주파 장비예요. 그러니까 인체에 대고 러빙을 하거나 문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직접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터가 팔이나 복부, 허벅지 같은데 직접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층에 고주파라는 에너지가 전달해서 지방층의 온도를 45도 이상으로 올려요. 그래서 그 지방층이 괴사되도록, 자연 사멸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몸의 피부나 지방층, 근육층은 임피던스라고 해서 정해진 저항값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층은 그 저항값이 더 세거든요. 그 지방층에 맞는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올리고, 단 피부나 근육층에는 전혀 데미지를 가하지 않으면서 지방층만 선택적으로 괴사를 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그 미국의 BTL사에서 만들었고요. 미국의 FDA 식약청 허가도 받은 있는 비침순적이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도 없고 안전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리포 울트라라는 저주파 장비가 있는데요. 요거는 영국에서 만든 장비고, 크로모제닉사라고 그 루비 레이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만든 장비인데 이 레이저 또한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요 레이저의 원리는 뭐냐면, 우선 그 림프 프로브라고 우리 애과 림프전이나 그 사타구니 옆쪽에 림프절에 프로브를 대서 림프절을 열어준 다음에 그 레이저가 나가는 그 프로브를 인체에 대서 우리가 빼고 싶어하는 국소 부위에 대고 레이저를 조사하면 그 우리 몸의 지방층에 있는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면서 지방을 빠져나와서 그 림파틱스나 우리 뭐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면서 분해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도 통상적으로 시술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 걸리는데 별다른 통증은 없고 다운타임 없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방 치료들이 있는데요. 지방분해 치료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HPL이나 걸그룹 주사 같은 경우는 양이 꽤 많아요. 한 1리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일 정도는 시술한 부위로 물이 새어나기도 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아주 양을 작게 해서 국소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단순 지방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중저주파, 카복시 같은 주사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은 그 비만 시술 장비나 그 다음에 약물요법, 뭐 주사요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이런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병원을 방문해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맞는 치료요법을 선택한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아까 운동요법을 약간 간과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운동요법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체중을 도달한 다음에 다시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차지하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더불어 운동요법도 꾸준히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만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